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시도슨트 요땅입니다. 지난 시간 흑석동 변청 과정에 이어서 오늘은 흑석동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흑석동의 과거 히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 금속동이 된 흑석동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많이 들어보셨죠? 재개발로 성공한 대표 단지인 흑석 7구역입니다. 2016년에 일반 분양할 당시에 아크로 리버하임의 분양가는 전용 84, 즉 33평형 기준 대략 7억에서 8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가격이 22년에는 최고 25억 원을 찍기도 했었죠. 이처럼 가격이 3배로 뛸 만큼 매우 인기 있는 단지였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지만요. 역사는 돌고 돌아서 다시 상승기가 옵니다. 미래의 제2의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단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할 재개발 사업지들을 미리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8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아크로 리버하임이랑 같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었지만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흑석동은 아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둘러본 곳은 흑석 3구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라서 단지 안을 볼 수는 없었지만요. 겉에서 보았을 때 거의 건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흑석 3구역은 흑석 리버파크 자이라는 이름으로 23년 2월 입주할 예정인 곳입니다. 총 1772세대고요. 20년 5월에 357세대가 일반 분양되었습니다. 22년 12월인 현재 입주를 앞둔 흑석 리버파크 자이의 33평형의 매물이 호가 20억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 5월 일반 분양 당시에 전용 120, 그러니까 40평형대 분양가가 불과 12억 2,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이 40평형대 경쟁률이 무려 1998대 1이었다고 하죠. 흑석 리버파크 자이 단지 안에는 수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달산 바로 아래라서요. 경사는 좀 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가본 곳은 흑석 3구역과 붙어있는 흑석 9구역입니다. 흑석 3구역이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9구역은 이제 이주 중간 정도 단계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이미 이주를 완료하고 공가 처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흑석 9구역은 2019년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흑석 3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3, 4년 기간 동안에 흑석 3구역은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반면에 흑석 9구역은 인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22년 8월 18일에 이주를 시작해서 내년 2, 3월 정도까지가 이주 마감 기간인 것 같습니다. 흑석 3구역보다 흑석 9구역이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중간에 조합원들 간의 갈등도 심했고 무엇보다도 시공사가 원래 롯데건설이었는데 현대건설로 중간에 시공사가 바뀌면서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2년 8월 18일부터 이주했다고 해서 구역을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감상해 보세요. 좁은 골목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조금 놀란 점은 아주 오래된 한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타일로 만들어진 담벼락 같은 경우가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한옥들을 한번 같이 봐보세요. 지금 9구역은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이주를 나가신 것 같고요. 한번 골목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예쁜 한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거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골목이 엄청 많죠. 그리고 여기는 그 개별 다 단독주택인 것 같은데 여러 집들이 맞닿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구역은 시장하고 접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가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왼편에는 해가든이라고, 여기도 흑석시장 개발한 주상복합 건물이고, 오른편에 이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보이는 자매우동 포차라는 상가주택이 그 김우겸 의원이 샀다가 판 그 물건입니다. 흑석 9구역은요, 총 1536세대고 이 중 조합원이 752명이어서 사업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최고 21층이라 그러고요. 흑석 뉴타운 내에서는 최고의 입지입니다. 현재 투기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흑석 9구역은 거래가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예외 조항으로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거래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17년 11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주 기간에 부동산에 가보면 매물을 볼 수 있는데요.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84, 33평형 기준 대략 7억 3천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프리미엄이 12억 정도 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좀 저렴한 매물이 9억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금이 이주비를 받는다 해도 못해도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죠. 순수한 투자만으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만요. 실거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합니다. 분담금 납부 조건이 00, 100이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매물을 사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입주 때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가본 곳은 흑석 11구역인데요. 흑석 11구역은 한강변에 비스듬히 비껴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한때 비계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 곳입니다. 버스 정류장 이름이 비계입니다. 흑석 11구역의 구역도에서 왼편 모서리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의 주택 및 건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충원 방향으로 언덕길을 올라서 구역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초입의 일부 상가에 있는 곳이 평지인데 그곳을 벗어나면 바로 언덕입니다. 흑석 12구역은 대부분 단독주택들이고요. 협동주택이라고 80년대 이곳에 있던 불량주택을 정비해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작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지은 공동주택이 좀 있습니다. 구역의 위쪽에 올라가서 바라본 흑석 11구역의 전경들입니다. 흑석 11구역은 2015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2년 8월 16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22년 11월 말부터 이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흑석 11구역의 진행 속도는 서울의 다른 재개발 구역들에 비해서 속도가 무척 빠른 편인데요. 2019년에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방안 시범사업 대상지, 그리고 20년에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지정이 돼서 건축 심의 등 전반의 과정에서 공공의 기획이 들어가서 심의 과정의 속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21년에는 시공사로 대우건설이 선정되어 서밋 더 힐이라는 이름의 단지로 불릴 예정입니다. 조합원 699명이고요. 총 1509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달상가 현충원의 산세를 최대한 살려서 건축 설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최고 16층입니다. 흑석 11구역은 투기가 이어지고 재개발이기 때문에 22년 8월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서 지금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가 2018년 전에 났기 때문에 거래 가능했었는데요. 이곳 흑석 11구역은 21년 3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22년 11월 임장을 바탕으로 흑석 3구역, 9구역, 11구역의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총정리 후편에서는 흑석 2구역과 흑석 1구역의 소식을 담으려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티도슨트 요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